우리 재명이 원래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라고 하는데 네. 가을이 무서운 남자 이재명 이게 무슨 말이죠? 아이고 가을이 무섭죠. 지금 이제 선거 앞두고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공직선거법이 먼저 1심 선고일이 잡혔어요. 네. 11월 15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정교사 결심 공판이 또 10월 말인가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네 저한테 그날 재판 때문에 방송을 하는 연락이 좀 많은데. 아, 그러네. 결심 공판이 9월 30일 날 열리네. 9월 30일. 아니, 그날 뭐 엄청 바쁘시겠는데요? 아, 저 회사 일 해야 됩니다. 멜콘 TV 해야죠, 우리. 아니, 근데 9월 30일 날 결심 공판이 잡히면 보통 1심 선고가 한 달 안에 보통 열리잖아요. 그렇죠. 한 달 남짓인데. 그러면 그것도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겠네요. 아, 그러네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뜬모를 이야기만 남기고 깜빵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작년 가을에는 솔직히 그 법정 구속이 안 되고 맞아. 기각되면서 유창훈 판사 잊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기각되면서 정말 우리 모든 기운이 그냥 쫙 빠졌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꼼짝 말합니다. 꼼짝 말합니다. 하늘에 그물은 넓지만 피해갈 곳이 없어. 아니 감형될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오히려 가형이 되면 모를까 감형될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니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직선거법이 검찰이 2년을 구형했는데 그게 사실 양형 기준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최고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그 구형하기 전에 오늘 이재명의 그 결심 공판인데 얼마나 구형할까요? 해가지고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네. 미니멈 실형 1년. 에는 딱 맞췄죠. 근데 왜 실형 1년을 했냐면은 하나면은 실형 1년인데 두 개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우리 그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 하나고 또 하나는 김진성 하나는 또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의 그 국토부가 백현동 종상향을 협박하고 안 하면은 너 진짜 직무유기로 잡아 넣을 거야 라고 협박했다는 그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는 그 두 개가 있으면은 더 센 것에 가중해가지고 2분의 1 가중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1년 남짓이라고 했는 게 한 1년 플러스 1년 하면은 2년이 되진 않고 2분의 1 가중해서 1년 6개월 정도 저는 그 정도의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2년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5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빠삭합니다. 그 기준도 제가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1년 반 이상 나올 게 없어. 감경 사유는 하나도 없고 딱 잡아떼고 방송해서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대법원 선거에 임박해서 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했고 전파력 크고 이게 가중할 것밖에 없어. 아니 습관적이잖아 아주. 그래서 제가 보면은 8개월에서 맥시멈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대략 1년 6개월이 아닐까 했는데 2년. 대법원 양형 기준에 최상한 2년 맥시멈.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하면 그러겠어요. 그러게. 얼마나 괘씸한 게 아니고 지 죄가 그렇다는 거지. 요즘은 실질구형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래 실질구형. 실질구형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뻥튀기 구형했다가 그 변호사가 변호하면 깎아주는 맛이 있어가지고 재판이 반으로 깎아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고 딱 실질적으로 받을 만한 형만 구형한다고 해서 실질 구형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구형한 거에 대해서 많이 그게 감경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변호사하기가 힘들어요. 정관예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10월 달에 좀 진짜 이렇게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겁니까? 10월 달에 이 잔치국수를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9월 30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재명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아마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 각 세력들이 각계 약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벌써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신삼김 시대라고요? 이 삼김이 이제 연말 되면 각계 약진을 하면서 민주당의 세력 분화를 가져오게 돼 있는데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되면 그럼 막 쪼개지겠네. 그렇죠. 민주당의 지금 배지들이 그때까지 저는 이재명과 함께 순장조로 갈 것입니다라고 할 만한 정치인 있으면 나오라고 해보세요. 그러게요. 아니 그때 왜 이재명 열심히 하던 사람들 비호하던 사람들이 아마 제일 먼저 돌아설 거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아무튼 좀 그래요. 되게 근데 어제 그 신문 기사 중에 진짜 황당한 기사가 있었어요. 황당한 기사. 우리 이영풍 기자
님 그 고향이 부산이죠. 예, 예. 이재명이 부산에 갔더라고요. 아, 금정구청장 그 오늘 네. 저거 있잖아요. 그 보궐선거. 그렇죠. 네. 금정구청이 지금 보궐선거가 지금 구청장이 구청장 후보가 지금 3명 나왔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당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가서 이재명이 부산도 좀 민주당을 사랑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황당해가지고 저기 있네요. 부산 가서 실시했어요? 다른 거 말고 저렇게 했어요. 이게 이재명이가 부패했던 성남 전국 최고 도시가 됐는데 최고 부패 도시로 만든 게 이재명이 아닙니까? 아니, 대장동, 백현동 싹싹 들어가지고 최고로 부패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내가 성남 시민인데 말이야. 지금 안 그래도 부패 전 단군 이래 최고의 그 부패를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얼마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았는데 진짜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이게? 나 정말 막 뒷골이 당겨가지고 자기가 시작을 했는데 쥐가 부패했던 성남 만들어 놓고 본인이 지금 저 성남시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인데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저 멘트에서 문제점을 느낀 것은 부산 시민들이 부산 유권자가 민주당 구청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산에서 할 수 있는데 호남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 좀 하세요. 호남 유권자들도 국민의힘 좀 구청장 군수 좀 만들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시라고. 일방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아유, 부산에 또 내려갔군요. 그렇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는 부패한 그 성남 그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다는데 그 앞에 빠졌죠. 전국 최고의 부패 도시. 부패 도시. 야, 진짜 저는 저거 보면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했는데 분당 밑에 안남시 있지 않습니까? 안남시. 예, 영화 아수라. 아수라에 아주 그냥 안남시. 싱크로율 100%. 그래서 뭐 안동과 성남을 합친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안남시.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난번에 파리 월드컵, 파리 올림픽 하고 나서 우리나라 건아들 또 곧 이게 사격에 탁 해가지고 금메달 막 땄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만 이재명이가 사격하고 하는 그런 폼 잡은 거 봤어요. 했는데 저도 봤어요. 또 안남시에 거기 시장 총 들고 막 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저 결론은 전부 총질하다 다 죽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에 다 죽고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뭐 부패의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여기저기 돈을 많이 빼먹었으면 다리가 막 무너져 그냥. 성남시가. 그러니까. 맞아, 다리 무너져. 그리고 지금 다리마다 지금 다 지금 그 교각을 다시 보수한다고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한지 몰라요. 맞아요. 제때 안 해가지고 그렇게 성남시를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놓고는 무슨 이런. 아이고 참. 아까 저기 뭐 댓글 쓰신 분도 있지만 부산을 부패시키려고. 그러니까. 아니 어디 가가지고 지금 표를 구걸하고 있어. 아니 어디 가서 1,000만 원 넣어가지고 100억씩 배당을 받아가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몇 천만 원 했는데 이제는 수천억을 넘어서 조 단위로 해먹는. 그 돈 원래 성남 시민들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그거 갖고 고발했다가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그때. 이거 왜냐면 그 모든 배당금을 성남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다. 그래갖고 성남 시민들이 그때 고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걸 엄청난 사람들한테 다 수천억을 다 준 거 아니에요. 부당 이득을. 지금 그러고 만약에 그거 지금 어디다 놓고 지금 다 꽃감 빼먹듯이 지금 만약에 지금 그걸 뭐 무죄다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그거 무죄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수천억 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제 앞으로. 와. 누굽니까? 부동산 개발. 거기 기자. 이름도 김만배. 김만배하고 그 작자들한테 돈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와, 진짜 등골이 오싹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나무, 김만배 뭐 거기에 얽혀져 있던 사람들 또 그냥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다 50억씩 또 받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돈잔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죠. 결국은 돈잔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은 정치 수사를 하고 있네 뭐니 하는데 만약에 진짜 무죄가 나오면은 정말 이자들 평생 먹고 사는 걸 넘어서 갑부 그럼요. 재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재벌 만들어준 거고요.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들게 사는 서민들 있잖아요. 네. 이제 서민들 너무 허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꼴랑 12만 원 준대. 그러니까 25만 원. 아니 서민들한테 국민들한테는 25만 원 선심 쓰듯이 하고 지네는 수백억 수천억을 갖다가 어디다 쟁여놨는지도 모르는 어디가 저수지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 저수지를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더 있었으면 저수지에 물 다 퍼갔을 거야. 네. 그런데 그게 문제되고 배당될 무렵에 네. 밝혀져가지고 이게 압수수색되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잡아놨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수지에 지금 아직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 이제 그 무죄 받으면 저수지에 그거 다 빼가지. 네. 이런 것들이 맞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런 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나도 이재명 같은 사람 될래.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한탕 하면 되는 거야. 한탕 하면. 뭐 인생은 멋진 한판의 도곡과 같은 것 그렇게 기르는 겁니까? 애들한테 이게 뭐예요 진짜. 오늘 사실 그 발인이 된 고 장기표 선생님이 생전에 쓰신 글이 언론에 보도되었던데 거기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이 이재명은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게 결론인데 고위공직자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형수에게 쌍욕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포퓰리즘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뭐 1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1년에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83,000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매표를 하려고 하는구나.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돈 퍼주고 뭐 해주고 하면서 본인 막 다 정치적인 이득만 본 거 아니에요. 사실상 나라야 또는 성남시야 어떻게 되든 말든 사실 일반 했던 사람. 국민들은 돈 준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우리도 좋아하죠. 근데 받아보니 한 달에 83,000원. 장난치는 거죠 이거. 완전 장난치는. 아니 그래도 그런 거 하지 말고 저 특검 같은 거 불필요한 특검 뭐 이상한 짓이나 해갖고 국민 혈세나 엉망으로 쓰지 마세요.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민한테 25만 원씩 주면은 그 돈이 13조 미니멈 많게는 20조도 된다고 하는데 13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 지금 신한울 3, 4억이 문재인이 못하게 됐던 거를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시작되고 하는데 그 두 개나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를 책임질 수 있는 그 두 신한울 한옥이 두 개를 짓는 돈이 기껏해도 12억 몇천이에요. 13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큰 돈을 나눠버리니까 한 사람한테 25만 원 간다. 그렇죠. 야,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냥 다 써버려. 먹고 쓰라는 거죠. 아니, 그걸 또 현찰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역 화폐로. 상품권인가. 그래놓고 지역 화폐로 그냥. 그래놓고 부산 가가지고 부산을 최고 도시로 만든다. 그러니까 부산마저 최고 부패 도시로 개발시켜가지고 거기서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부산에 뜨면 저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부패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대장동 개발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전국을 이런 식으로 할 거다. 그러면 이재명이 그러면 그 돈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득이 부당 이득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저기 남미의 일부 국가처럼 공권력이 손대지 못하는 깡패들이 국가를 사실상 점령하는 그런 나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힘들게 살고 특정인들만 배불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저기 민주당 최고의 그 뒤에 백보드 보고 진짜 너무 웃긴 게 검찰 독재로 무너진 대한민국. 아니 무너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 잘 나가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지금 경제도 지금 살아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오히려 문재인 때 무너진 그 대한민국을 지금 바로 세우느냐고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고발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고발감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거 한번 좀 띄워주시죠. 그러니까 검찰 독재로 무너진 대한민국. 이게 이제 이재명의 부패로 무너진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그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라고 뭐 상설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TF처럼 만든 건데. 그 TF들 거기 그럼 최고의 백보드가 아니고 자기네들 그거군요.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도 그래도 이런 말씀은 안 되지. 검찰 독재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무너졌다는 말도 무너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무너졌다. 그렇지. 현재 완료. 현재 완료니까 이거는 허위사실이죠. 고발감이죠. 야, 근데 얘네가 집합명칭 검찰 이러면은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법적으로 성립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 국민의힘은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안 하고. 여기 대해서 그런 거 활용 안 하고. 국민의힘에서 좀 세게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사진이 나오네요. 저기 딱 나오네요. 검찰 독재로 무너진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야, 민주당 독재. 이재명 독재로 무너진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게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진짜 이재명의 독재로 지금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데 지금 그거 바로 세우느냐고 얼마나 지금 그냥 힘들게 하고 있는데 뭐 맨날 지금 국회에서 탄핵 타령이나 하고 특검 타령하고 그게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 아닙니까? 다 세비 다 반납하라 그래야 돼요. 예. 그 사람들. 야 진짜 정말 검찰 독재로 무너진 대한민국이 아니고 네. 검찰을 무너뜨린 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검찰청도 폐지한대잖아요. 예. 검찰청 폐지하겠다는 것을 발의하겠다잖아요. 예. 그리고 아니, 검찰이 독재를 했다고 하면은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고 기소를 잘못하면은 검찰이 이재명과 문재인 인근에 떨거지들 기소했는 거 다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무죄 나오는 거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유죄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네가 정치 검찰들 데려다가 배지 달아준 게 민주당 아니에요? 그렇네. 다들 정치 검찰들 이성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정치 검찰들 데려다가 배지 달게 해주고 자기 변호했던 사람 변호사들 다 배지 달아주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검찰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대장동 변호사들이 있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니까 네. 지들이 해가지고 지들이 그걸로 해서 배치한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와 진짜 황당하네. 아니 잘하는 검찰한테는 없애겠다고 난리고 네. 그죠? 지네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또 맞습니다. 배지 달게 해주고 아이고 지들끼리 맞습니다. 그냥 난리가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네. 아니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요. 그래요. 가을이 무서운 남자. 가을에는 네. 진짜 보기 싫죠 더 이상. 안 봤으면 안 좋겠습니다. 봤으면 좋겠죠. 제발 좀 야. 이재명 얼굴 좀 저는 이 방송 통해서 보는 거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 네. 아까 얘기했던 임종석이 어디로 보내야 된다? 북한으로 보냈으면 임종석 동무 좋겠습니다. 북한으로 보내고 네. 우리 그 재명이 동무 깜빵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아 제발 그래야지 좀 나라가 좀 조용하지 않겠어요? 예. 네. 수원지검을 좀 나무래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두 사람에 대해서 2달 전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소환에 응하지를 않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또 뭐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 2달 가까이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을 수원지검이 그렇게 되면 이 서면 질의를 하겠다. 서면 조사를 하겠다. 서면 조사를 사실은 하지 않아도요. 이 이재명 부부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내용이 모두 다 드러나 있고 이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와중에 또 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경이 그 10만 4천 원 그 부분을 가지고 결제를 한 것.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그 부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선거법을 위반했다. 지금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1심 판결이 연기가 되는 이유는 이 법인카드 전체의 사용 내역도 지금 재판부에서 알고 싶어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김혜경은 몰랐다라고 하고 5급 비서가 처리를 했다라고 하고 5급 비서도 뭐 자기가 이렇게 법인카드로 한 것은 아니다. 계속 말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금융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 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소위 김혜경이 이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느냐 그 일부분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소위 5급 비서관 김혜경을 수행했던 그 비서관의 재산이 80억 원에 가깝다. 그 재산은 도대체 출처가 어디냐라는 것도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 법인카드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서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난 5일입니다. 이 김혜경은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검찰에 나오겠다라고 해서 검찰에 나와서 2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이 소위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김혜경의 태도는 간단합니다. 김혜경은 지금까지 모두 이 관련해서 자신은 모른다. 5급 비서관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혜경과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직접 수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5급 비서관에게 떠넘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재명과 김혜경이 의논을 했겠죠. 이건 어차피 이 법인카드를 쓰고 이 결제를 맞는 과정, 이 경기도에서 이 모든 부분은 이재명이 다 알고 있고 이재명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재명 자기에게 모두 넘겨라 라고 협의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김혜경이 자신의 진술을 바꾸느니 차라리 진술 거부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 서면 질의서가 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고민은 이겁니다. 어차피 이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될 텐데 자기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모두 지금 자기 책임인 겁니다. 답변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도지사를 보고 나온 이 법인카드를 김혜경이 살림을 사는 것입니다. 내용 다들 잘 아시다시피요. 이렇게 살림을 사는 부분, 그러니까 뭐 제수용품도 사고 과일도 사고 초밥도 사고 고기도 사고 급기야 뭐 이재명의 일제 샴푸도 사고 수천만 원어치를 이렇게 유용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답변할 게 없는 겁니다. 이게 파렴치범인 셈이죠. 이재명이 아마 대강 이렇게 서면에 답변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재판부 이 기소를 어차피 검찰이 할 거니까 이 재판에 가서 다투겠다. 또 질질 끌겠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 법인카드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부분은 파렴치범입니다. 파렴치범. 그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재명의 업무용 법인카드를 이렇게 살림을 사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유경수 여사가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상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방송을 해드릴 건데 비교가 이 뭐 많은 댓글에 그것 아예 비교도 조차 하지 마라. 유경수 여사와 김정숙이라든지 김혜경과는 아예 비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림을 사는 것이죠. 이 파렴치 부분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좀 더 단호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소는 물론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렇게 서면 질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뭐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이런 식이면 검찰이 지금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동의안을 받아야 되겠지만 국회에 이 검찰이 이 강제로 체포하거나 구인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방법으로요. 지금 이걸 만약에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으면 기소를 한다라는 입장인데 기소는 당연한 것이고요. 좀 더 이 강압적인 방법을 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야기죠. 정치인이라고 해서 정치인 신분을 내세워서 야당 대표 신분을 내세워서 방탄을 하고자 하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 법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 일반인보다 오히려 더 엄격해져야 한다라는 그 부분에서 좀 더 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심우정 총장이나 이창수 뭐 중앙지검장 또는 이 수원지검에서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 이 법인카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 20일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재판 구형이었습니다. 구형에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게 예상밖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예상밖인 이유를 검찰이 그 결심 공판에서 밝힙니다. 감경해야 될 사유는 없고 형을 줄여줘야 될 사유는 전혀 없고 가중해야 될 사유밖에는 없다. 형을 늘려야 될 사유밖에는 없다. 그래서 지금 양형 기준상으로 대법원에서 만든 이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양형 기준상으로는 최고형이다. 법정 최고형은 5년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법 위반은요. 양형 기준상 이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징역 2년형을 구형을 하면서 이재명은 왜 가중해야 되느냐, 가중처벌을 해야 되느냐라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은 이런 거짓말 두 가지를 하고도 거짓말로 또 거짓말을 덮고 있고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거짓말 위증교사를 계속하고 해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내용이 모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소위 이재명의 그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 거의 협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지 않느냐. 협박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해라. 검찰 수사에서 재판에서. 이 위증교사입니다. 이재명은 또 위증교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30일 이제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또 받습니다.
이재명에게 있어서 거짓말과 위정교사는 습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중처벌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가중처벌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재명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가중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는요, 어떻게 해서 자신이 비리를 저지르고 비리 혐의에 연루가 되었는데 야당 대표임을 내세워서 국회에서 난동질을 벌이면서 검사, 판사를 탄핵하고 겁박하고 방탄을 할 수가 있느냐, 각종 방탄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해야 하지 않겠느냐, 구속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사회로부터, 우리 정치로부터 격리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짚어 보시면 지지난주였습니다. 송철호 사건 관련해서 이 2심 구형이 있었습니다. 그 2심 구형을 하면서 검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운하 당시에 그 청와대 지시를 받고 이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이 송철호 당선을 돕기 위해서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근거도 없이 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 수사를 시작했던 울산경찰청장 황운하였죠. 이 황운하에 대해서 꼭 집어서 검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황운하만은 법정 구속시켜달라. 왜냐하면 이 황운하는 자신의 비리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선에 출마를 합니다.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당을 옮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배지를 달고 그 배지 뒤에 숨어서 방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신분에 따라서 구속, 불구속, 신분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진다면 이걸 법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검찰의 논거였습니다. 황운하만은 법정 구속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검찰의 태도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결심 공판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황운하처럼 이재명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사회, 우리 정치로부터 격리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검찰의 구형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까닭입니다. 선거법 위반에서도 이재명은 위정교사를 수도 없이 저질러 왔다. 그런데 이 위정교사로 또 딱 걸려서 지금 오는 30일 위정교사 1심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위정교사는 법정 최고형이 5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 만든 양형 기준으로는 이게 징역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보다 더 어쩌면 심각하다.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이유는, 구속시켜야 될 이유는 이 위정교사입니다. 위정교사는 사법방해입니다.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법 위반은 선거에서 거짓말한 것이라면 위정교사는 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야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두 가지 무기였습니다. 법꾸라지 정치 권력 뒤에 숨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야당에서 커온 이재명의 두 가지 무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전체를 통틀어서 거짓말인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누면 선거에서는 거짓말을 해서 선거 결과를 왜곡해서 자기가 당선이 되는 방법. 그래서 재판에 걸리면 재판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위증을 합니다. 위증교사를 합니다. 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렇게 이재명은 연명을 해왔습니다. 그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로 이렇게 처벌을 하자라고 하는 게 검찰의 태도인 것입니다. 20일, 30일. 오늘 30일 있을 위증교사, 이건 사법방해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피 우려와 같은 것입니다. 구속수사, 구속재판이 원칙입니다. 아마 검찰에서 이재명을 격리시켜달라. 가중요인만 있다. 3년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1심 선고는 언제 내려지느냐. 선거법 위반은 11월 1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정교사도 11월 중순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11월 선고가 내려지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망합니다.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배지 날아갑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위증교사에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이상만 돼도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개딸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80%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많던 대깨문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딸들을 보기 힘들어질 겁니다.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이재명 또는 법정 구속되는 이재명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연명하기 힘듭니다. 사법적 처벌에서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은 냉정하게 버리게 될 것이다. 그 이재명 이후를 대비하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김동연입니다. 이런 이재명의 지금 법적인 정치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심우정 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아주 깊이 있게 논의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이미 김명수가 규칙까지 바꿔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때 생중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을 경우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경우에 생중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가 결정할 부분이지만 재판부도 생중계로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유창훈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 사법부가. 유창훈을 벗어나고 있다. 우리 검찰이 문의조 심판에 단호해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법부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국회에 보낸 그 답변서에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즘 최근에 이 공식석상에만 서면 신속한 재판, 정치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강조합니다. 절대로 정치인과 여론에 휘둘리지 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 유창훈 부장판사의 판결이었습니다. 위증교사가 인정이 되는데 혐의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여당과 국민들의 감시를 받고 있는데 꼭 구속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우리 사법 역사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판결문 이것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한다. 사법부가 이렇게 가게 되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사법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고 있고 오늘 국회에 보낸 그 답변서에서도 지금 이 검찰에 대해서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서 법 왜곡죄를 비롯해서 각종 지금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위 방탄 법안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또 판사를 규제하는 이런 법안들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위헌이다. 그런 법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효과를 가질 겁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누가 뭐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죠.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재명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으로 가고 있고 이재명은 최근 아주 초조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직자들에게 매일같이 지금 신경질을 내는 뭐 그런 행동들이 이 민주당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좀 이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 영호남을 가서 재보궐선거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초조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런 부분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단호해진 부분이다라고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빵으로 보내야 될 사람이 또 하나 더 있다고요? 아유, 줄줄입니다. 줄줄이.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아니고 줄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딸한테 돈 준 사실은 자백했다고요? 아유, 자백했네요. 야, 아니 그게 딸한테 준 게 생활비가 아니라 임대료다.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네. 보내면서 네. 그 대가로 사위에게 한 2억 넘는 월급을 타이 이사 대신 줬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뇌물수수다. 네네. 그래서 그 뇌물수수 사건의 피의자로 적시가 됐잖아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그게 생활비가 아니고 임대료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네. 그게 결국은 딸 집에 사니까 딸 집에 임대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로 내 들어갔으니까 아무리 부모라고 하지만 그 전에 살았던 임대인한테 받았던 전세 자금으로 줬다. 네, 이렇게 네, 하는데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문제 삼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2019년에 문재인의 운명이란 그렇죠. 책을 내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맞아요. 네. 앞에 사진 한 장 떡 해놓고 그거 2억 원. 그리고 맞아요. 얼마나 영세한 그 출판사로부터 무슨 관계가 있다고 5천만 원을 빌려줬대.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 이후에 옷 벗고 나와가지고 그 봉화대군이란다. 죄송합니다. 양산대군으로 살면서 거기서 이제 5천만 원 현금 뭉태기를 친구한테 줘가지고 네. 이게 그 친구 명의로 해서 돈을 넣었던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무슨 돈이 그냥 뭐 계속 왔다 갔다 그냥. 진짜 돈도 많아. 네, 돈도 그냥 무슨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아니야. 그냥 네. 5천만 원 억대를 그냥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줬다 받았다. 도자기에 사서 네. 김정숙이 보내고 네. 지인이 송금을 하는데 거기 자기 이름하고 김정숙 이름을 넣어서 보내는 바람에 벌미가 났고. 잡힌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출판사에서 또 뭐 한 2억 가까운 돈이 움직이고 네. 또 제주도 별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도 또 3억 8천. 네. 송기인 신부까지 이제 다치게 생겼어요. 어떻게 신부가 개인 자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게요. 다 교구 재산이 될 텐데. 근데 교구 재산을 갖다가 네. 그렇게 문제 또 팔고. 네. 그래서 다 합해 보면 지금 한 5억에서 6억 그렇죠. 같은 가까운 돈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다 현금이야. 현찰로. 와. 아니 거기는 돈이 현금이 넘치나 봐. 관봉권으로 옷 사든지. 예. 관봉권으로 옷을 사기 시작하더니 이제 무슨 뭐 집 사고 팔고 임대료도 다 그냥 현금 박치기야.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와 우리 진짜 그 변호사를 하지만 네. 계좌로 받으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으로 하는 세금 떼고 뭐하고 하면 수익으로 하는 게 30%도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뭐 1,000만 원이면 쉽게 말하면 300만 원. 그렇죠. 내가 그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어떤 돈을 벌어야 내 돈으로 알속으로 그냥 5천만 원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5천만 원 현금 거기다가 뭐 2억 원씩 5천만 원씩 이런 뭉태기 돈이 움풍움풍 가는 건지. 그렇죠. 와 진짜 이 사람들은 턱 하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특활비인가? 아니 그러니까 돈이 그냥 어디서 그냥 막 제조기가 있나 봐. 그냥 네. 막 샘솟아. 네. 이분들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화수분을 이거, 어디 이거, 가지고 있든지. 이거 특검 해야죠. 특검. 네, 이게 특검감입니다. 네. 이게. 네. 네. 민주당 네. 이런 걸 특검을 하십시오. 그렇죠. 최상병 특검 이런 거 아니라. 그렇죠. 네. 근데 이거 확실히- 문재인이 지금 이렇게 좀 딸에게 준 건 생활비가 아닌 임대료다. 태국행 안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쪼달리는 이런 그러네. 그렇죠. 네.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는 네. 거고요. 엄청나게 지금 쪼달렸다. 이걸 아니, 볼 수 있죠. 태국행 안 도왔긴 무슨 안 도와. 민정수석 뭐 다 도왔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도한 사람이 네. 있으면 그 검찰이 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 왜 법원까지 데리고 가서 조사를 아니 그 하려고 해요? 민정수석실에 그 뭐 신모신가 있잖아요. 지금 네. 당의 당직자. 당직자 지금. 그자가 지금 딱 전담 마크에서 도왔는데 그 사람 그때 소속이 민정수석실에 아니 그럼 조국이 그거 모르게 그거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위에 상사가 모르게? 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벌면 그냥 근데 거짓말. 검찰은 또 뭐 하는 겁니까? 압수수색하고 했는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부르고 하고 있는데 진짜. 이거 빨리 더 추가적으로는 강제 수사라든가 뭐 재판 어떤 증거가 나오면은 문다혜, 문재인, 김정숙 다 불러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다혜 소환이 왜 예상보다 늦어집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압수수색한 건데?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증거인멸 다 하게. 압수물을 이제 분석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소환한다는 거죠? 네. 그 피의자에게 그러니까 변호인에게 예. 이걸 공유를 하면서 뭔가 좀 명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제스처인 것 같은데 이건 뭐 너무 좀 재는 것 같은. 이게 뭐냐면은요. 네.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포렌식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사실 휴대폰이나 이런 걸 하면은 포렌식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걸리죠. 네. 많이 걸리죠. 그러면은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기에 그 같이 보면서 할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신뢰감 있게 할 테니까 믿고 하겠습니까? 하면 보통 변호사들은 하루 종일 언제 그거 다 봐요. 그렇죠. 시간 며칠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 다 볼 테니까 변호사 거기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재판. 아니 그러니까 재판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고. 뭐가 캥기는 게 그렇게 그렇죠. 많아요. 아니 그리고 변호사들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할 게 없으면 이 포렌식 하는 거 참관하겠습니까? 빨리빨리 하라고 해요. 검찰 뭐 하세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계속 그 지금 사실 그동안 이 관련 수사에서 드리블을 잘해온 전주지검인데 아마도 막판에 조금 신중한 모드로 확실하게 때려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속도감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물적 증거가 상당 부분 나왔어요. 네. 제가 얘기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거짓말해도 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은 정직합니다.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돈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람. 아니 그리고 돈이 발이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그거는 분명히 보낸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돈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지금 송기인 신부도 지금 이 사건에 요번에 휘말리면서 이 성직자로서의 그동안 쌓아왔던 본인의 어떤 그런 명예가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 캐톨릭 신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신부가 개인 소유 별장이 있단 말이지? 그것도 제주도에 부산 교구 출신 신부님이 어떻게 제주도에 본인 소유의 별장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별장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송기인 신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문재인 가족이 스킨스쿠버라고 합니까?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주도의 그 별장을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신부가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 말이 안 돼요.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3억 8천에 넘겼다고 하는데 한 3번에 걸쳐서 돈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문다희 쪽에서. 자 그러면 그 시세가 3억 8천이 맞느냐? 근데 뭐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인근에 그렇게 싸게 나오는 집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게 원래 주인이 누구야 도대체 그러면 원래 주인이 이런 의심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는 이야기가 참 이 가슴이 와닿는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멸콩 TV 라이브에서 이걸 방송한 이후에 그 페이스북 메신저로 우리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분이 그 딱 부동산의 주소하고 거래 내역을 딱 해서 보내오셔가지고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진짜 인근에 이 정도 그 부동산 이 정도 가격이 없어요. 정말 3억 어떻게 8천, 하냐면은 3억 8천. 앞문에서 가서 뒤에 문 열고 내려가면 바로 바다예요. 바로 바다예요. 뒤가 바로 바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꿈의 별장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바닷가에 그냥 딱 있군요. 거기 이제 뒤쪽에 보면은 그 현무암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바로 바다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멸콩 라이브 한번 현장 방송을 한번 그 핑계로 한번 제주도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서민을 위한다, 뭘 한다, 뭐 맞아요. 그렇게 해놓고 뒤에 와가지고는 지들은 온갖 제주도에 있는 사진 나오네요. 비양도 앞에 있는 이 앞에 어떻게 보면은 그 파라다이스처럼 펼쳐 있는 곳에 별장 가지고 스킨스쿠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좌파의 내로남불. 그러니까 5년 동안 나라 말아먹고 그 다음에 퇴임해갖고도 저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이잖아요. 온 가족이.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 국민들 어렵다, 경제 어렵다 이 타령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탓을 하십시오. 진짜 문재인이 자신이 문다혜에게 몇 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했다라고 검찰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주지검에서 1년 가까이 수사해온 부분입니다. 이제 곧 문다혜 소환이 남아 있습니다. 문다혜, 김정숙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다혜에게 생활비를 준 것이 아니라 이 임대료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다혜 결혼하고 있던 자기 사위 집에 자기가
새들어 있었던 적이 있다, 서울에서. 그래서 그 임대료 쪽으로 준 것이다, 생활비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문재인 자기 부부와 문다혜를 경제 공동체로 엮고 있는데 이건 부적절하다. 자기가 임대료를 준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일부 이용을 했다. 그래서 이 월세를 줘야 되는 것이다. 몇 년 동안 지금 검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문재인이 문다혜 수사 관련해서 문재인 자기 입으로 지금 변명을 한 건 처음입니다. 지난 23일. 이게 일단 돈을 줬다라는 건 자인을 한 셈입니다. 문제는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계좌 추적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제 윤건영을 시켜서 이 말 저 말 변명을 하다가 이게 말이 꼬이니까 자기가 직접 나선 겁니다. 이게 월세를 준 것이다, 자기 자녀들에게. 그게 주지 않으면 또 걸리게 되니까 법적으로 저촉이 됩니다.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월세의 규모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800만 원 되는 돈이었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월세를 줬다라고 해서 이게 생활비 아니었다, 지원한 것이 아니었다, 벗어날 수가 없는 데다가 김정숙이 그러면 5천만 원을 문다혜에게 보낸 것은 뭐였느냐? 이건 도대체 생활비였느냐, 뭐였느냐? 이 돈은 어디에서 생겼느냐? 김정숙의 특활비, 관봉권 이야기입니다. 신권을 쓰지 않았느냐? 김정숙은 4천만 원이 넘는 관봉권으로 자기 옷을 사면서 관봉권으로 결제를 한 사실도 드러나 있습니다. 김정숙의 특활비 이거 유용입니다.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또 문재인이 지금 해명을 하는데 송기인 신부의 그 소위 제주 별장은 해명이 안 됩니다. 지금 시가 10만 원, 지금 시가로 봐서 이게 10억 원이 되는 것을 왜 3억 8천 이 공시지가에 맞춰서 문다혜에게 명의를 넘겼느냐. 문재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을 했는데 2억 5천만 원이 문다혜로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해명이 안 됩니다. 해명이 전부 엇갈리고 있습니다. 빌려준 것이다, 디자인 대가다.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타이이스타 제3 소유주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 이상직과 문재인은 도대체 어떤 관계였길래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상직은 문다혜에게 이런 특혜를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직은 지금 600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감옥에 있습니다. 6년 징역형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300만 원의 또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직과 문재인의 커넥션입니다. 그 다음 문재인 사위는, 전 사위는 이 타이스타 젯에 취직하기 전에 게임업체에 취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게임업체와의 관계입니다. 게임업체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그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거의 많은 것들, 혐의들, 증거들을 잡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문재인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대목입니다. 문다혜에 대해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그 압수수색한 것, 계좌 추적한 것 모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한 번 더 검찰이 소환을 했습니다. 이 문다혜에 대한 지원, 문다혜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부분, 이 모든 걸 지원했던 조국 민정수석실 밑에 있던 이 6급 행정관 신모 씨를 또 한 번 소환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소환 조사 거부하고 법정에서 신문을 하는데도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내일 소환에서도 진술 거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문다혜 소환입니다. 그 다음은 김정숙 소환입니다. 이 문다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김정숙 부부 모두가 소환돼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문재인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재인에 대한 결정도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많은 것을 결정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과 함께하는 행사는 모두 공적인 행사로 지원이 됩니다. 경기도지사와 하는 행사는 모두 지원이 됩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공적이고 어디까지가 사적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것이 이런 예가 있습니다.
공공이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공공 차량을 타고 지원을 받고 많은 공무원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차량을 타고 그대로 시장에 갔다. 시장을 보고 왔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공이고 사냐 이런 논란들은 수도 없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김정숙과 김혜경에게는. 김정숙과 김혜경은 지금 드러나 있는 검찰의 수사나 의혹을 보시면 아예 대놓고 특활비를 자기 돈처럼 썼습니다. 자기 가족들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이런 판단 능력이니까 타지마할 자기 관광을 다녀올 수가 있는 겁니다. 타지마할 인도를 가는 것은 공적인 행사였습니다. 허황우 기념 행사였죠. 그걸 자기는 그걸 핑계대서 타지마할 관광을 다녀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는 이 지위를 이용해서 특활비라든지 이 국가 예산이라든지 대통령 전용기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건 이미 무슨 말씀하시는 대로 댓글에 지금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대로 유경수 여사와는 비교조차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까? 김혜경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살림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이게 많은 대한민국에도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있습니다. 또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 조그마한 회사 사장도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쪽팔려서 하지 않습니다. 창피해서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고 나면 이 영수증을 경기도에서 그 결제를 해야 합니다.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기도에 있는 대부분의 간부 공무원들은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김혜경이 이 이재명의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자기 개인 살림을 살고 있다는 내용을 다 안 겁니다. 법으로 처벌하기 전에요. 이 창피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치단체장. 지금 이런 짓을 하는 자치단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렴치범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법적 처벌을 해야 합니다. 유경수 여사와 비교를 하면 얼마나 선명해지느냐라는 겁니다. 갈수록 우리 정치가 조금씩 한 발이라도 나아져야 하는데 후퇴를 해도 유경수 여사와 김정숙, 김혜경을 비교를 해보면 이건 뭐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무슨 이 처신이 쓰레기 수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 말고도 지금 민주당은 지금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돈봉투 사건 판결문도 지금 맞다. 이제 전현직 의원 11명이 다 실명이 적시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번에 네, 이름 보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여기 지금 이름 한번 좀 사람들. 일일이 좀 한번 우리가 언론 보도에 나왔으니까 판결문이야 뭐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리고 뭐예요? 이거 지금 11명이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허종식, 이성만, 네. 임종석, 네. 임종성, 예. 그리고 김용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박영순 전 의원, 황운하까지. 안 낀 데가 없네. 황운하는. 황운하는 뭐. 네, 안 낀 데가 없어요. 황운하 안녕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아, 그래도 재선했습니다. 비례대표하면서 참 진짜 이분들이 보면은 제가 한번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정중하게 이분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쭉 나무 위키 오늘 오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오호, 역시 운동권 전력이 있거나 네. 친중 발언을 하거나 뭐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폭력 사건 전과자도 있고.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지?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해서도 이런 파렴치한 짓들을 그러니까 돈봉투 전당대회 송영길 당대표 만든다고 돈봉투 300만 원쯤 받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야. 아무런 어떤 도덕적인 염치도 없는 자들인 것 같은 어떤 그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풍 기자님이 얘기했는 것이 이 유죄 판결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여기서 이번에 유죄 판결 받았던 사람들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근거를 뭘로 들었냐면은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돈 봉투를 공개적으로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만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딱 그거야. 끼리끼리 있었잖아요. 끼리끼리 옛날부터 끈끈하게 엮어져 있는 부패의 고리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하면은 충분히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바로 그 맥락을 딱 짚었던 거죠. 역시 판사님들 똑똑하죠. 판사님들은 네, 예리하시군요. 네, 판사님들이 아주 뭐 끼리끼리. 지금 네. 사실은 이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냐 하면 이제 전대협은 가고 한 총련이 등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전대협이라고 하면 뭐 이인영, 임종석, 우상호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송영길까지. 근데 이제 한 총련이 지금 핵심 세력들이 민주당에 들어가 있는데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라고 40여 명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급진 좌파 성향인데 전대협보다 더 골수적인 조직이 한 총련이었습니다. 한 총련은 96년도 연대 그 사태 이후로 그냥 사실상 이적 단체화되고 해체돼 버렸는데 그 자들이 살아남아서 결국 국회에 문을 두드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민주당에 배지를 많이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죠. 예. 그래요. 참 아이, 인간들은 네. 정말 나라가 다 니끼가 그러니까 물 들어갈 때 노젓자 뭐 이런 네.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 이번에 강남 아파트는 비투로 사고 싶고 네. 또 국회의원은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안산에서 됐던 아이고. 양문석이 네, 유명한 검찰 수사 양문석이. 결과 불구속 재판에 네, 넘겨졌다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야, 한번 자, 내용 한번 그냥 좀 뭐 정리 진짜 한번 해주시죠. 야. 아주 기분 좋은 뉴스죠. 사실은. 그 문석이 네. 안녕 뭐 이런 거예요? 결국 아니 근데 그- 지금 국회에서도 얼마나 목소리를 소리소리 네. 질러가면서 하는지 진짜 아주 질이 떨어져 죽겠어요. 네. 이게 일단은 국회의원들. 이렇습니다. 자기 딸이 대학생인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허위로 만들어가지고 네. 이걸 말군고입니까? 어디 그 새마을? 새마을군고. 대구 수성구에 네. 있는 새마을군고. 새마을군고. 예, 새마을군고. 맞습니다. 네. 근데 아니 서울에 있는 자가 왜 대구까지 가서 그러니까 부동산은 근데 서초동에 있는데 이자는 또 고향이 통영이에요. 통영. 예, 맞아요. 경남 통영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친구가 있었나? 그러니까 뭔가 저기 뭐지 우리 그 김의겸 저 흑석동 네, 흑석동 도사 김의겸이도 그때 대출을 받을 때 결국 그 은행에 자기 고등학교 후배인가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인이 있는 거예요. 네, 대구 수성 새마을군고에 누가 있는 거지. 이거 분명히 그치.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여기 가서 돈을 한 10억 이상을 빌립니다. 대출을 받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사기 대출이죠. 왜냐하면 자기 딸이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아냈으니까 이 사기 대출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31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러면 그냥 정말 빚만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무슨 투자하기로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이런 지금- 자들이 보면은 문재인 정권 초기, 노무현 정권 초기에 대한민국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네. 이 자들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인식이 집은 그냥 먹고 자고 또 출근하고 이런 공간이지 투자나 이런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그 신규 아파트 공급 대출을 찍어 누르는 바람에 풍선 효과로 인근 지역의 맞아요. 가격이 폭등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그렇게. 자들인데 정작 자기는 강남에 가서 투자하고. 사기 대출 받아서 고급 그 고액의 아파트를 이거 매매한다, 매수한다. 이거는 정말 파렴치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뽑아준 사람들도 진짜 그러니까요. 반성해야 참 이해하기가 돼요. 참 어렵죠. 반성. 네. 진짜 안산은 정말 아니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자기네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그런데다가 지금 또 국회에서 가서 하는 짓 보세요. 얼마나 무식하게 하나. 그렇죠. 사실 문재인 때 흑석동 부동산 달인 흑석도사 김의겸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재명이가 됐을 때는 강남 아파트 달인 양문석이 있더라고요. 양문석. 그렇죠. 그 본인
딸 이름으로 해서 딸이 대학생인데 그 딸 이름으로 허위 대출, 그러니까 네, 맞아요. 사업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다 서류에 썼다는 걸로 해서 사무소 위조 및 동행사 이걸로 지금 그때 했는데 저는 보면서 이게 왜 사기죄로 기소는 안 했지라는 그런 부분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허위 그 명목을 사업자 대출로 한다고 했는데 아무 매출도 없는 걸로 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 어떻게 보면은 그 아파트 대출에 빚을 갚았잖아요. 그렇죠. 빚을. 그렇죠. 그러면은 그 명목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새마을금고로부터 돈을 빌린 거는 대법원 판례상 사기죄가 성립되거든요. 아니 지금 법률 위반 사기죄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구나. 사기와 허위사실 공표가 같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불구속 기소가 된 겁니다. 역시 검찰이 맞아요. 네네. 잘했고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흑석동 도사 김의겸이도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뭐 어디 기부한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돈 참 진짜. 서초동에 있는 그 양재동에 있는 네. 아파트를 또 샀어요? 네, 또 샀어. 지금 아파트 강남 아파트에 또 살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주 조용히 지가 그냥 뭐 부당이 이거 다 환수하겠다. 이거 환수가 아니죠. 본인이 집 스스로 내놓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기부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놓고 차액에 대해서 본인들이 내놓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또 조용히 가서 양재동 아파트를 샀군요. 지금 보니까 이 양문석은 배우자도 그렇고 그 대출 모집인이었던 그 B 씨, 이 사람도 지금 다 특경법 위반으로 사기,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지금 불구속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온 가족 사기 단이라고 평가해도 잘 엄마 아빠가 다 들어가는 거네. 엄마 아빠가 그렇죠? 네. 그래놓고 예전에 저거 아세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말 타고 했던 저기 정유라 씨가 뭐 부모 잘 만난 것도 실력이야 뭐 했던 그런 글 쓴 것 가지고 엄청나게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난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양문석이 딸 같은 경우에도 나 부모 잘 만나가지고 해외 유학 간다는 그런 글 썼잖아요. 또 그랬었어요? 네, 그런 글 썼다고. 그걸 왜 조용히 끝났지? 부모 잘 만나서. 그랬으면 그거 완전히 뒤집어졌을 일인데 총선 때.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제대로 그런 거 다루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정유라만 이렇게 그냥 완전히 부각이 돼가지고. 정유라만 진짜 불쌍해.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그게 또 나중에 다 그랬잖아요. 정유라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 그랬잖아요. 야, 너 정유라한테 가서 승마 배울래? 조민이한테 가서 맹장 수술 받을래? 그거 하나로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래도 그 정유라는 금메달 땄죠. 지 실력으로. 네, 맞아요. 아유, 참. 아니, 11억 그 대출을 그냥 완전 불법 대출을 그냥 떠끔떠끔 받아가지고 몇십억짜리 아파트도 그냥 겁대가리 없이 사고. 네, 그리고 나서 또 그것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국회의원 또 배지까지 달았으니 얼마나 대한민국이 우습겠습니까? 그래놓고 정치 탄압이래. 네, 그러니까. 아니. 죄는 지들이 져놓고 왜 그게 정치 탄압입니까? 이자들은 항상 그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국회 토론회, 정책 토론회에서 난리가 났던 일도 그 김영환 국회의원이라고 금투세 이제 폐지 관련 토론이었는데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를 폐지하자. 실행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 이런 찬성하는 입장인데 김영환. 근데 한국 주식시장이 우하향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신념을 갖고 있으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선물 풋옵션 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그 망언을 해가지고 알긴 아는 거예요. 도대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좀 분노하게 되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인데. 야, 네가 그렇게 투자가 힘들면 미국 주식 사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 주식 시장이 그러면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한민국 망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망하라는 소리죠. 미국 그거 불안하면 미국 투자하라, 미국 주식 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런 말을 해? 하면 하는 소리가 토착 외구다, 친일파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국내 기업의 주식을 많이 사줘야 그 자본 조달이 되어서 국내 기업들이 더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해서 성장할 수 있잖아요. 공간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 PD, 지금 제가 카톡으로 더불어 인버스당이란 그 재미있는
더불어 인버스 파일을 하나 아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투세 그거 관련돼 갖고 저거 하시는 분들이 그거 그래서 한번 지금 한번 띄워주시죠. 민주당 더불어 지금 이게 민주당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1,400만 명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럼요. 저는 또 당이 생겼군요. 저를 보면은 더블로 인버스당. 네, 더블로 인버스당이고요. 재명세, 지금 얘기하는 금융투자세를 이제는 개미들이 이재명세라고 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식의 화랑이란 것을 상승 곡선은 빨간 걸로 표현을 하고 주식의 하강 곡선은 파란 곡선으로 하죠. 그렇죠. 새파랗게 질렸다는 것은 주식가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완전 파란색으로 새파랗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질린 거예요. 그러네요. 저기 빨간 거 중간중간에 좀 있는 거. 네. 그렇게 하고 더블로 인버스당. 한마디로 대한민국 미래가 폭망해라고 악담하는 당이란 그런 소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성우가 아이고 이거 뜨거워라.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지금 금투세 당론 자체를 폐기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정성호는 감을 잡은 거죠. 이 정성호 의원이 정치를 오래 했고 친명 좌장인데 지난번 김민석의 그 계엄령 발언도 이거 반응이 별로다 이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 제보라는 게 상상력에 근거한 제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이번에도 어제 저 사진이 나오는 저 사람이 김영환 의원인데 저 사람도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식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죠? 아니 무식한데 어떻게 금투세 폐지 법안 같은 걸 어떻게 냈대? 기본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 대학에서는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미국 가서 뭐 경제 관련 걸 좀 전공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뭐 잘 모르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 벌려면 미국 주식 사세요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야, 그건 이제 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닌 거지. 화를 돋구는 거지 지금. 안 그래서 그래도 사실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가 월급 받으면 그 중에 일부 가처분 소득을 투자에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은행 이자보다 조금만 더 나오면 행복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신문을 읽거나 뭐 이렇게 주변에서 정보를 이렇게 듣고 가령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우리나라 우량 기업의 우량주에 많이 투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게 약간 하향한다고 해서 불만이면은 미국 가서 미국 주식 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그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들도 결국은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뭐 무슨 기관이나 외국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을. 근데 이렇게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결국은 뭐 돈 얘기는 사실 참 조심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국민들 감정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요. 지금 이게 1,400만이란 거 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국민의힘이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니 이 좋은 걸 근데 활용을 못 하잖아요. 지금 엉뚱하게 지금 뭐 대통령 만사실 후폭풍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수렁으로 그냥 들어가. 스스로 들어가. 아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요. 아까 더블로 인버스당. 저 정도까지 나올 정도면 이게 정당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국민의힘에서 만든 게. 이거는 국민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문재인 때도 인국공 있었잖아요. 인국공. 그렇죠. 그 인국공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분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그 뭐 포스터 같은 거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거든요. 그렇죠. 아주 재치가 넘치게. 근데 저런 것까지 돌아다닐 정도로 저렇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 시중 이런 현수막, 정당 현수막을 봐도 국민의힘의 정당 현수막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특히 진보당 같은 경우에 아주 자극적으로 현수막 문구를 뽑는데 뭐 최근에 걸려 있었던 게 그겁니다. 우리는 김건희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기 전에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꼭두각시였다. 그 지금 김건희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인 꼭두각시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움직이는 것은 김건희 여사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프레임을 짜는 어떤 정치 선전선동 문구를 현수막에 쓰는데
지금 국민의힘 그 당 현수막이 거리에 걸려 있는 게 많습니다. 보고 있으면은 이거 뭐 아니 홍보팀 뭐 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들 어디 뭐 학술 대회 하나 뭐 이런 전혀 대중들의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힘든 뭐 그런 건데 그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지금 일부 당협위원장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중앙당에서 내려주는 거에서 너무 튀지 마라. 아 그렇게 얘기한대요. 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보팀이 싹 바뀌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거 전면적인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지금 현수막이 왜냐하면 그 지역의 뭐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하루 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수막은 걸어놓으면 이 걸어놓을 수 있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뭐 네. 2주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나가던 많은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보잖아요. 계속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효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 선점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걔네들 맞아요. 보면 저희 맞아요. 동네 같은 경우도 정말 딱 그 왜 판교 인터체인지에서 딱 들어갈 때 분당으로 딱 진입하는 거기 사거리가 있어요. 현대백화점 사거리. 거기에 아주 그냥 눈에 딱 띄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맨날 걸어놔요. 네, 걔네들은.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내 눈에 그만 띄어. 그러니까 이 말은 민주당 하부 조직들은 또는 진보당 하부 조직들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현수막을 어디에다 설치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현수막 하나 거는데 5만 원 듭니다. 아니 저는요 만약에 그 분당 갑인데 그 지역이 그럼 안철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광재가 열심히 걸고 있어요. 현수막을. 그럼 저 같으면 제가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그 위에다가 계속 걸 것 같아 같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노출을 시켜야 될 미투 거 하면 아니에요. 되거든, 미투. 네, 네, 미투. 네, 그리고 네. 계속 노출을 시켜야 네. 되는데 자꾸 이광재만 눈에 띄는 거야 내 눈에는 자꾸.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수막 가지고 이제 저 댓글 쓰신 분이 왜 제가 자꾸 국힘을 까냐? 까야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까야. 여기서 깐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막 까는 게 아니고 애정 어린 조언을 얘기를 하는 그럼요. 겁니다. 아니 지금 네. 저희가 방송하는 내내 얼마나 열심히 지금 서포트 그럼요.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예, 예.